자, 2024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예비 고3 친구들, 이제 예비란 말을 떼도 될 것 같죠. 이제 보름 정도만 지나면 고3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텐데, 선생님이 겨울방학 동안에 여러 대학교에서 시행했던 설명회, 컨퍼런스 이런 것들을 다녀온 내용들을 요약 정리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려대학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이전에도 2024학년도 고려대학교에 대한 얘기를 하긴 했었죠. 우리가 이 시점에 하는 얘기와 또 학기 중에 하는 얘기와 또 원서 쓰기 전에 하는 얘기들이 아마 느낌들이 서로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도 작년도에도 고려대학교에 대한 변화된 모습을 얘기했는데, 자, 일단 2023학년도 입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올해 입시를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대학에서 안내했던 내용들인데요. 고려대학교에서. 자, 수시 전형 결과에 대한 분석을 좀 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대학 사정관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자, 어찌됐건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22학년 대비해서 지원자가 줄었다. 그 얘기는 경쟁률이 소폭 감소했던 얘기가 같은 말이고요. 뭐 여기에 대한 이유는 전반적인 학력 인구가 줄다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학생의 지원이 줄었다.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에 지원이 늘었고, 반면에 자사고에 대한 지원이 줄었다. 그래서 재학생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6.1%가 감소된 84.9%가 지원을 했고, 그 중에 일반고는 거의 70%, 1.2%가 증가를 했고, 자사고는 11.7%로 전년 대비 1.9%가 감소했다. 여기 이따 학교 추천 전형에 대해 얘기를 하겠지만, 학교 추천 전형에서 이른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최저된 부분도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교과가 소폭 상승했던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학생부 교과에 대한 평균의 2등급 초반대가 형성이 되더라. 그러니까 전년대보다 성적이 좀 상승이 되었다. 본교 같은 경우도 고려대학교의 추합이 이전보다 많이 돌지 않아서 어떤 일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학교 자체적으로 분석을 많이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일반고에 전국적으로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의 상위권 학생들이 학교 추천으로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종합전형도 과도하게 상향으로 올려 쓰지 않고 비슷한 레벨로 쓰다 보니까 이따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충원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잘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원래 교과 전형은 충원이 많이 돌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점수가 올라갔다라고 분석하는 거를 전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대학 관계자들이 뭐 아직 이제 전제가 뭐냐면 정확한 통계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도 수시 합격자 아이들이 재수를 결정하면서 아직도 등록 포기하는 학생들이 나오더라. 그래서 최종 등록자의 성적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전제를 합니다. 자, 인문계, 자연계 굳이 나누면 인문계는 평균 1.79 등급이 평균 지원한 학생들의 등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뭐 우리가 보통 4등급짜리도 붙고 뭐 5등급짜리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고, 또 서류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내신이 안 좋은 학생들도 붙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원자 풀은 아무튼 1등급대에서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최저가 3합 6교시 인문은 탐구는 당연히 2과목이고, 그런데 합격했던 점수는 과마다 다르겠지만 평균 1.53등급, 그리고 25%와 75%의 이 괴리는 보통 1.32부터 1.72 요 사이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이 1.9라는 이 숫자는 이제 전년도에 대한 합격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등급이 0.2 정도 오른 걸 볼 수 있죠. 자연계 같은 경우도 1.6에서 1.9까지 학생들이 지원을 했다면 평균 그 1.67부터 한 게 아니죠. 아무튼 평균 1.67이고, 아무튼 마찬가지로 1.5를 기점으로 해서 아무튼 1등급대 학생들이 주로 지원을 했다면 합격은 평균 1.45. 자, 인문보다 좀 높죠. 그리고 전년도가 그러니까 1.7이었는데 2022학년도가 2023학년도는 1.59로 마찬가지로 점수가 소폭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자, 전년도에는 인문이 3합 6이고 자연이 3합 7입니다.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올해는 똑같이 3합 7로 바뀌는데, 그 전에는 이게 3합 5, 3합 6이었단 말입니다. 2022학년도에는 점점 완화가 되고 있는데, 자, 충원율이
충원율을 말하기 전에 이제 최저 충족률을 놓고 보면 이게 2022학년, 2023학년도에 이 교과 전형, 학교 추천 전형이라고 하는 교과 전형의 이게 충족률이에요. 그러니까 인문은 58.2%, 자연은 65.3%. 아무래도 자연이 조금 완화된 부분도 있고 3번 6보다 3번 7이 좀 더 완화된 거죠. 게다가 이제 수학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실은 수학 못하는 문과생들 대비하면 인문이 좀 더 완화돼야 되는 게 맞는데, 아무튼 고대는 이제 올해부터는 바뀌지만 전년도 기준으로 아무튼 인문이 더 충족률이 낮고요. 그럼 옆에 있는 이건 뭐냐? 이거는 학교 추천이 아니라 우리 종합전형의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있죠. 그것에 대한 그 충족률만 선생님이 따로 했습니다. 종합전형이지만 최저가 있죠. 4합 7, 4합 8이죠. 인문은 4합 7, 4합 8, 게다가 탐구 2과목. 그래서 솔직히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학업 우수자 전형을 아무리 종합전형이 특화됐다 해더라도 쉽게 못 쓰는 이유가 이 최저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학업 우수형 전형은 그 최저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일단 합격자들의 그 퍼센티지를 놓고 보면 학교 추천은 95% 가까이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학업 우수형 전형은 한 60% 정도의 학생만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우리 굳이 고대를 써야 된다면 자, 교과 전형 쓰는 게 좀 더 유리할 수밖에 없죠. 웬만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그래서 한번 충족률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봤고요. 물론 올해 바뀝니다 또. 그리고 충원율은 이제 141.3%가 10명 중에 10명을 모집한다면 13명까지 13명까지 왔다는 얘기죠. 이게 2022학년도 모습이라면 이제 올해 2023학년도 결과는 119.9%니까 좀 떨어졌죠. 그러니까 충원이 많이 돌지 않았다는 얘기고, 자연 계열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해서 170.8에 대비해서 152.1이니까 그만큼 인원이 많이 안 빠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과 전형은 여러 개 써놓고 붙어놓고 빠지는데 안 빠졌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이렇게 안정적인 지원을 많이 했고, 또 그 다음에 또 종합전형에서 예를 들면 고대가 빠져나가려면 결국은 연대 아니면 서울대 합격자인 경우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좀 약간 공격적인 종합전형에 대한 지원도 그렇게 많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전년 데이터를 우리가 참고하는 이유는 올해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죠. 자, 올해 2024학년도 우리 05년생들 우리가 고대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학교 추천 전형, 아까 말했던 교과 전형은 모집 인원이 무려 204명이나 감소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변화예요. 모집 인원이 작으면 당연히 예전 대비 고대를 쓰고자 하는 숫자는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할 테니 당연히 경쟁률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예년 같았으면 붙었을 점수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이 성취도 그 비율을 적용해서 고대와 성대가 되게 까치됐고 계산하기도 어려워서 아무튼 A가 높은 그 분포 비율을 보이면 손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진로 선택 과목 A는 맞았는데 A 맞은 비율이 예를 들어 50%면 한 1.5등급에 해당하는 환산 점수가 주어졌다면 지금은 올해부터는 A 맞으면 무조건 1등급입니다. 그래서 고대는 진로 선택 과목은 다 그냥 A 맞으면 문제는 안 된다. BC는 반영 비율을 여전히 이렇게 반영하는데 아마 계산도 복잡하고 일단 A 맞으면 되네요. 그러니까 A를 꼭 맞도록 우리 3학년 친구들은 좀 신경 써야 되고요. 다만 A가 90%가 나오든 50%가 나오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큰 부담 없이 소신껏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또 하나 변하죠. 학교 추천 전형은 이전까지는 졸업생들도 지원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재학생만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2023학년도에 좀 더 학교 추천 전형이 점수가 올라갈 수 있어요. 어차피 재수 할 수 없으니, 재수하면서 재수한 입장에서 학교 추천 전형 쓸 수 없으니 점수대 쓸 수도 있는 그런 경향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의 학교 추천 전형과 종합 전형의 학업 우수형 전형 간의 복수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학교 추천도 하나 쓰고 종합도 하나 썼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도 종종 있죠. 그런데 이제는 둘 중에 하나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200여 명이 줄지만 둘 다 가능한 사람들 일단 기본적으로 최저가 다 돼야 되겠죠. 그죠? 이 친구들 중에서 교과가 나은지 종합이 나은지 먼저 비교한 다음에 그 중에 하나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변화고요. 최저가 완화됐죠. 정확히 말하면 인문이 완화가 된 거죠. 자연은 그대로고요. 그대로고 인문이 3합 7로 완화가 됐고, 그 다음에 이거 학교 추천만 그런 게 아니라
종합전형에 해당하는 학업 우수형도 인문이 4합7, 그다음에 자연이 4합8, 그다음에 탐구 다 두 과목이 있는데 올해는 둘 다 4합8로 바뀌고 그다음에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하게끔 바뀝니다. 뒤에도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요. 계열 적합은 이것도 또 하나의 종합전형인데 얘는 이제 최저가 없는 종합인데 그 중에 특히 의과대학이 면접이 MMI 방식으로 제시 상황 면접으로 바뀐다라는 게 있고 뭐 의대 쓸 사람만 상관하면 되고 그다음에 뭐 빼먹었는데 학업우수형에서 1단계에서 6배에서 뽑던 거를 5배수로 축소 모집한다는 것도 하나의 변화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대외적으로 가장 큰 변화죠. 고대도 서울대처럼 정시에서 교과 우수 전형이 신설된다. 다만 서울대와 다르게 이 교과는 순수하게 정량 평가만 한다. 그래서 수능만 잘 봐서는 정시에 이 전형으로 교과 우수 전형에서는 좀 손해볼 수 있다.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는 봐야겠지만 올해도 해석은 분분하지만 어찌됐건 서울대에서 정시 직윤에서 교과 영역이 어느 정도 있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도 좀 참고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고대를 정시로 갈 만한 자원이 없기 때문에 별로 이런 큰 대외적인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이 학교 추천에 해당하는 변화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전국의 웬만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도 아마 이 변화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한번 표로 한번 보면요. 그거는 우리가 실을 입시는 요 2024학년도잖아요. 자, 학교 추천은 일단은 전형이 학생부 80에 서류 20입니다.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자, 최저가 완화가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인문이 국영수, 국수영탐, 탐구 두 과목에 3합6, 3합7이었는데 그때 한국사가 3, 4였는데 올해는 똑같이 3합7로 바뀌고 대신 탐구 여진 두 과목 똑같습니다. 한국사 4등급.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인문만 더 완화가 됐고요. 2022학년도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죠? 체제가 엄청나게 완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모집 인원이 200여 명 가까이 줄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크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반영교과 과목은 전 과목 다 반영하고 대신에 진로 선택 과목은 자, 성취도 비율을 적용했는데 B, C 맞은 경우는 여전히 그렇게 비율을 하지만 A는 1등급으로 환산해 주겠다. 그러니까 고대 갈 정도의 친구들이라면 진로 선택 과목 A를 맞도록 노력하시면 된다. 학업우 수형과 계열 적합형은 종합 전형인데 뭐 개인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이 두 전형을 써서 붙기에는 쉽진 않아서 별로 큰 관심은 없으나 그래도 그 중에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1단계에서 전년도 6배에서 뽑았던 걸 이제 5배에서 뽑고요. 2단계에서 이제 7대3 면접을 봅니다. 여기도 최저가 있는데 근데 최저를 말하기 전에 여기는 모집 인원이 좀 더 늘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요 전형으로 붙일 수 있는 수준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예의주시를 해야겠지만 그죠? 인원이 늘었으니 좀 더 유리하겠고 그 다음에 최저가 자 3합 4합 7, 8이었는데 중요한 건 탐구가 두 과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탐구가 한 과목인데 4합 8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문이 같이 완화됐는데 자연도 탐구 두 개에서 하나로 바뀌었기 때문에 인문자연 공이 다 완화가 됐다고 보고 한국사도 3, 4였는데 똑같이 4등급으로 바뀌었는데 한국사는 그렇게 큰 변수는 안 될 거라 보고요. 그래서 최저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종합전형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아무튼 활동을 되게 우수하게 많이 하는 그런 학생들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학교 추천을 쓰기에는 내신이 약간 부족한 아까 1등급 1.5에서 적게는 많게는 1등급 후반대 아이들이 교과 주로 지원한다 그랬는데 아마 그 범주를 조금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최저를 맞추고 그 다음에 서류에 대한 준비가 철저한 학생들은 요 전형을 쓰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특목고나 아니면 자사고나 아니면 같은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수준이 좀 높아서 내신 관리가 조금은 어렵지만 수능에 나오는 지표나 이런 것들이 최저는 충분히 맞추고 그 다음에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들은 요 학업 우수형 전형이 맞을 수 있겠죠. 그래서 교과니 종합이니 학교 추천이니 학업 우수형이니 이 두 개를 선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 그에 반해 계열 적합형은 정말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붙기는 좀 쉽지 않은 전형이긴 하죠. 최저가 없습니다. 최저가 없는데 이 전형도 100여 명 가까이 인원이 늘었어요. 결국은 교과 전형의 인원 200명을 빼서 이 종합전형 이렇게 나눠준 셈이 되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고대를 정말 가고 싶은 친구들은 자, 학교 추천과 학업 우수형이 동시에 못 쓴다고 했지만 학교 추천 쓰고 계열 적합은 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고대를 꼭 쓸 수밖에 없으면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고대는 논술 전형이 없기 때문에 뭔가 대박을 올릴 수 있는 전형들은 요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시는 당연히 수능 100%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군에 배정되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시에서 교과 우수 전형이 새로 신설이 됐다. 그래서 수능 80에 교과 20으로 해서 한 400여 명 이렇게 뽑는다는 거. 그래서 수시에서 납치될까봐 고대 즈음의 대학을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무튼 수능 봐서 대박이 나면 서울대나 아니면 우리 의학 관련된 학과를 보고 있다가 상황에 대해서 고대를 쓸 수밖에 없는 친구들 중에 요 전형을 쓰게 되면 합격의 개연성이 높아질 것 같은데 과연 웬만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고대를 교과 우수 전형으로 쓸 만한 자원들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고대의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전년도에 고대 이야기를 2024학년도 고대 얘기를 듣는 거와 이 시점에 듣는 거와 그리고 학교 중에 준비하는 거와 그 다음에 원서 쓸 쯤에 듣는 거는 분명히 느낌이 다를 수 있는데 지금은 개략적으로 이 정도 한 번 더 알아두시고 3, 4월쯤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입시 결과를 학교에서 고려대학교에서 제시하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한다고 하니 그런 자료들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참고해서 자세하게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비 고3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이제는 빼도 될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는 고3입니다. 우리 2024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고3 친구들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시 파이팅 하시고 열심히 꾸준히 지속적으로 파이팅하며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고려대학교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대학으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